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는 재밌는 게 사람이 아기가 있고 노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때 가장 많이 불려요. 하루에도 뭐 수백 번을 불려. 아기 앞에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결혼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확 떨어져요. 불리는 횟수가. 사회생활 하면 뭐 김 부장, 양 부장,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군 또 선생님, 뭐 무슨 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하면 여보 아니면 뭐 또 다른 말을 쓰겠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름이 현격하게 안 불려요. 이때 가장 많이 불려. 이름을 바꿨을 때 이 이름이 사주를 보완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불려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왜? 이름이라는 거는 소리잖아. 우리가 듣는 이름이라는 거. 소리에도 아까 오행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오행의 에너지들이 실질적인 동작을 하려면 많이 불려지는 걸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기 때부터 제대로 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어른이 돼서 만약에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 이름이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꾼 다음에는 많이 불려져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이 불려지냐? 녹음을 하시라고. 녹음을 해서 자기가 계속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녹음을 할 때, 자, 김철수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김철수로 살 거야 했어. 그럼 김철수 이런 거보다는 요 앞뒤에 뭔가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 뭐 행복한 김철수 아니면 김철수 화이팅, 김철수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이제 앞뒤로 넣어서 녹음을 해갖고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야 돼요. 자기도 말하고 듣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어떤 자기가 이제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게 불균형을 좀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큰 결심을 해야 돼, 사실은. 큰 결심을 해서 다시 태어나겠다. 나는 지금까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풀렸으니까 이제부터 좀 새 이름으로 내가 리스타트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게으른 사람이면 자기 스스로 부지런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큰 결심과 실천을 병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면 행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 가서 개명 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서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서 종이 한 장 쓰면 되거든. 필요한 거 가지고. 비용은 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드는데 근데 그거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무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사 이런 데 맡겨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가서 바꿨으면 좋겠어. 요 정도 수고를 감내를 안 하겠다? 그거보다 실제로 자기가 뭔가를 이름을 바꿔서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직접 가서 3, 4만 원 쓰고 번거로워도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판결문 받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산다는 의미에서. 뭔가 마음가짐을 새로 네. 뭐 이름만 바꾸고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이름을 어떤 사람이 바꿨어요. A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래서 큰 결심, 실천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름도 바꿨어. 행정적인 처리, 아주 번거로운데 다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거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가라는 철학관에서 이 이름을 받았는데 나, 다 이런 또 다른 철학관에 가잖아요. 그 이름 안 맞아. 이름 바꿔야 돼. 이런 얘기 또 들어요.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명이라는 게 그냥 돈이거든. 그 다음에 장명의 방법론들이라는 게 아까 17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3개의 교집합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7개 중에 3개를 맞춰서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제3의 방법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 뭐 당연히 안 맞다고 그러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승전 계명의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면 또 이름에 대한 트집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계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신중하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살면서 누군가 이 이름에 대해서 트집을 잡더라도 전혀 신경을 쓰지 마라. 그냥 무시해라, 다. 여기에서 귀가 얇은 사람들이 A에서 이름이 B로 바뀌었다가 C로 바뀌었다가 D로 바뀌었다가 이게 2, 3년마다 개명해갖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 대신 처음에 이제 내가 개명을 고민할 때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게 이제 신뢰가 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받았으면 다른 데서 트집을 잡더라도 신경 안 쓰는 게 나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거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트집을 잡게 돼 있어 원래. 그리고 이름을 빈번하게 바꾼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허가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 이름 뭐 몇 년 전에 바꾼 건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혀 안 맞아도 아무 말 안 해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쓰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나한테 바꿔가도 또 다른 데 가면 또 확신이 안 설 거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바닥이 장명이라는 시장 논리, 그러니까 돈 이런 걸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자, 훈민정음이 이제 옛날에 킹 세종이 만들으셨잖아. 집현전 학자를 동원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는데 그 킹 세종 다음에 우리 그 폭군 있잖아. 폭군 연산군 때 만행을 저지른 게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우리 이제 중국 진시황제 분서갱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이 폭정 중에 하나가 책을 다 태워버렸어. 그 중에, 그래서 훈민정음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러다가, 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제시대쯤, 그쯤 돼서, 이제, 간송,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누구 선생이, 호예요, 호? 이분이 훈민정음을 어디서 발견을 한 거야. 이제 고서 같은 더미 속에서. 그래서 그게 국가의 기증이 됐어요. 이 사람이 돈 주고 샀어, 이걸. 그 당시에 이제 돈, 어마어마한 돈 주고 샀어. 그래갖고 집에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 이 미술품 수집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관이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유권은 국가에 넘겼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되는 게 상주본이라고 또 있어요. 이 고서에는 본이라고 할 때, 이건 간송본이라고 한다고 하잖아. 본이라고 할 때 이것처럼 사람의 호를 따거나 아니면 지역을 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야.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면 무슨 본이 있어요. 그게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면 그 지역 이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 상주, 경북 상주에서 고미술품 수집가가 이걸 뭐 샀는데 그 판 사람은 나한테 훔쳐왔어 이렇게 됐는데 샀는데 그걸 자기만 알고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고 짱 박아놔서 몰래. 그래서 지금 문화부에다가 1,000억을 줘라 그러고 있잖아. 1,000억을 주면 나 이거 내놓겠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40억인가 그랬거든. 택도 없다. 혼자 짱 박아 놓고 있다가 그 짱 박아 놓은 장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가 탔어, 일부가. 근데 다시 또 짱 박아 놨어. 그게 지금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상주본이에요. 진짜 나쁜 X지. 1,000억이 뭐야, 1,000억이. 그지? 근데 소송이 어떻게 걸렸냐면 이 나쁜 X한테 원래 이제 고서점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왕래를 하다가 여기 가게에서 이거 이 사람 입장은 얘가 훔쳐갔다고 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도둑놈이다. 아니야, 난 샀어. 근데 정황상 이거 훔쳐간 거예요. 정황상.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이는 이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지가 아는 장소에 짱 박아 놓고 정보에다 대고 1,000억을 내놔라. 맨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국회 국정감사할 때 문화부 국정감사를 하면 항상 이 질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장관이. 그거 어떡할 거냐, 뭐. 자, 이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말씀하세요. 이름 바꾸고 효과 보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불려야 된다고. 많이 듣고. 많이 듣고. 근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아까 내가 이제 한 70%의 사람은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사주의 편중이 많이 편중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30% 정도. 사주의 편중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름을 바꾸는 게 좋고, 뭐 평범한 사람들, 사주가 뭐 약간 편중돼 있다. 신경 안 써도 사고라도 돼요. 다만 애기들은 이제 처음부터 부여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맞춰서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강남에서 좀 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이제 출산 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 오고 시어머니가 오든 남편이 오든 와가지고 출산 태기를 해요. 태길 날짜를 몇 개를 받겠지. 이 중에 현실적으로 의사 근무 시간, 뭐 스케줄 이런 거 조합해갖고 특정한 날에 아기를 낳아. 그 다음에 이름을 같이 줘요. 세트로. 그러니까 이게 사주고 이게 이름이잖아요. 안다는 사람들은 이걸 세트로 한다고. 자연분만 안 할 거면 조금 이제 이 이름의 작용이나 사주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세트로 하더라고.